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간단히 발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수산디코라고 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필요성과 타입스크립트에서 쓰이는 기본 타입들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타입스크립트란 무엇일까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언어이지만 동적 타이핑이라는 특성 때문에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협업하는 개발자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잡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타입스크립트는 한마디로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을 부여한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면서 정적 타입 시스템을 추가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듯이 에러의 사전 방지와 코드 자동화라는 요소들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 즉 컴파일 단계에서 잠재적인 타입 관련 오류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을 넣어야 하는 함수에 숫자를 전달하며 즉시 경고를 띄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는 런타임 오류로 인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디버깅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타입 정보가 명확해지면서 IDE의 도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자동 완성, 타입 기반의 인텔리센스, 그리고 리팩토링 기능들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이는 개발 속도를 높이고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여 협업 효율성까지 증대시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신다면 이미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타입들을 포함하면서 타입 시스템을 더하며 코드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타입스크립트의 핵심 타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자료 준비 중 미리 작성한 코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원시 타입인 문자열, 숫자, 그리고 불리언을 지원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콜론 뒤에 타입을 명시하여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의 값을 가질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면 해당 변수의 다른 타입의 값을 할당하려 할 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시켜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인 버그를 미리 방지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핵심 빌딩 블록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의 타입을 명시해주고 함수의 사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오류를 줄여줍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 옆에 콜론과 함께 타입을 지정해주고 함수 괄호 뒤에 콜론과 함께 반환 타입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result에는 넘버 타입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함수가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을 때 반환 타입을 void로 사용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함수에서도 선택적인 매개 변수와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이름 뒤에 물음표를 붙여 정의합니다. 이 코드 블록에서 볼 수 있듯이 greet라는 함수는 name이라는 필수 매개 변수와 greeting이라는 선택적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greeting 매개 변수가 제공되면 해당 값으로 인사를 구성하고 제공되지 않으면 기본 값인 안녕하세요를 사용하여 인사말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함수를 호출할 때 많이 유연해집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로 선언 시 기본 값을 할당합니다. greet with default라는 함수는 name이라는 필수 매개 변수와 greeting이라는 기본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greeting 매개 변수에 안녕하세요라는 기본 값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호출할 때 greeting 값을 따로 넘겨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녕하세요를 됩니다. 물론 새로운 greeting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이 기본 값을 덮어씁니다. 이를 통해 함수를 호출할 때 더 유연해집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의 모양을 정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 없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과 사용은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하고 그 안에 객체가 가질 속성과 해당 속성의 타입을 정의합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는 실제 실행되는 코드를 생성하지 않지만 대신 객체가 가져야 할 예상되는 구조를 정의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유저라는 인터페이스에 ID, name, 그리고 read-only email이라는 속성들은 필수적이며 age는 선택적으로 명시해 주는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신텍스와 비슷하지만 옵셔널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함수의 모양 type signature 또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그니처를 가진 함수를 사용해야 할 때 코드의 일관성과 타입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코드 블록에서 볼 수 있듯이 search 펑션은 두 가지의 문자열 매개 변수의 타입인 source와 substring을 받으며 불리언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의 모양을 가진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 mySearch의 타입을 search 펑션으로 선언하는 순간 mySearch에 할당될 함수는 반드시 search 펑션 인터페이스가 정의한 시그니처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Search의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거나 반환 타입이 다른 함수를 할당하려고 하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즉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때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차이점에 대한 다루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객체의 모양을 정의하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 명세하며 실제 코드로 컴파일 되지 않고 오직 타입 감시에서만 사용됩니다. 건물의 설계도와 같아서 실제 구현 로직은 없습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 클래스는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데이터 속성과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소드 모두 포함하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컴파일되어 런타임에 존재합니다. 다만 클래스에는 단 하나의 다른 클래스만 extend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의 타입을 명시할 수 있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 타입 검사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애니멀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상속받아 도구 클래스를 만듭니다. 각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며 도구 클래스는 슈퍼를 통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여 초기화됩니다. 타입 명시를 통해 속성과 매개 변수가 특정 타입을 갖도록 강제하여 코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클래스 중에도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점이 자바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근 제한자, 즉 Public Private Protectors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Public 같은 경우 클래스 내부, 외부, 그리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public이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public property는 public으로 명시하였고 name은 그냥 자동으로 publish이 되며 어디서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protected입니다. protected로 선언된 속성이나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 내부와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protected example 클래스에 protected message라는 속성과 get protected message라는 메소드가 protected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child example은 protected example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입니다. 보시면 주석 처리된 것처럼 protected instance라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는 protected message나 get protected message 메소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child instance라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display protected info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 메소드 내부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protected message와 get protected message에 접근하여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rivate입니다. private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오직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외부나 자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클래스의 내부 구현을 완벽하게 숨기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private example 클래스의 private secret 속성과 internal method이라는 메소드는 private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지속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private instance라는 인스턴스로 private secret이나 internal method에 직접 접근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는 보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get secret info라는 public 메소드를 통해 internal methods을 호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private 정보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age 속성과 get set을 보시면 age는 private이지만 get age와 set age라는 public 접근자를 통해 외부에서 안전하게 나이를 잃고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generic 관련 이야기인데 먼저 any 타입에 대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ny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의 타입 검사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any 타입의 변수는 어떤 타입의 값도 할당받을 수 있으며 할당된 값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타입 정보를 알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 체크가 주요 기술인 타입스크립트에 any는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generic은 함수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할 타입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타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예시에서 identity any라는 함수는 any 타입의 타입을 사용하여 어떤 타입이든 받을 수 있지만 반환되는 output any 또한 any 타입이 되어 타입 검사에 이점을 잃습니다. 하지만 generic identity t 함수를 사용하면 output string처럼 명시적으로 string 타입을 지정해 주거나 output number처럼 타입스크립트가 100이라는 값을 보고 number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output string length는 올바르게 동작하지만 output number length처럼 넘버 타입에는 없는 length 속성에 접근하려 하면 컴파일 시점에 바로 오류를 잡아줍니다. 다음은 generic interface와 class입니다. box-t 인터페이스는 value 속성의 타입을 t로 지정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ring box는 value가 string 타입이 되고 number box는 number 타입이 됩니다. number box.value.length처럼 number 타입에 없는 속성에 접근하려 하면 역시 즉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generic container T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tring container를 string 타입으로 만들면 add item 메소드는 오직 문자열만 받도록 강제됩니다. 만약 string container add item 1, 2, 3처럼 숫자를 넣으려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number container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narrowing입니다. narrowing은 코드 실행 흐름 분석을 통해 변수의 가능한 타입을 더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narrowing 방법 중 하나인 typeof 연상자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of는 원시 타입에 대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이 예제에서 id는 처음에는 number 또는 string 타입일 수도 있지만 if 조건문 내에서는 타입스크립트가 id를 string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else 블럭에서는 number로 확신하여 해당 타입의 고유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오프를 쓴 연산자입니다. 인스턴스 오프 연산자는 특정 객체가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클래스나 생성자 함수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이 코드 예시에서 맥사운드 함수는 애니멀 매개 변수가 도그 또는 cat 타입일 수 있습니다. 이때 if문을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는 해당 블록 안에서 애니멀이 dot 타입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bark 메소드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lse 블럭에서는 자동으로 cat 타입임을 추론하여 meow 메소드 호출을 허용합니다. 다음은 in 연산자를 이용한 내로잉입니다. in 연산자는 특정 속성이 객체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객체 literal이나 인터페이스의 union 타입을 다룰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코드 예시에서 operate vehicle 함수는 vehicle 매개 변수가 car 또는 plane 타입일 수 있습니다. 이때 if문을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는 vehicle 객체에 드라이브라는 속성이 있는지를 런타임에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속성이 있다면 vehicle를 car 타입으로 내로잉하여 vehicle.drive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plane 타입으로 추론하여 vehicle.fly를 호출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union과 intersection 타입을 커버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 타입은 변수가 여러 타입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파이프 기호를 사용하여 여러 타입을 연결합니다. 이는 특정 값이 여러 형태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변수는 문자열이나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lo나 1, 2, 3 같은 값을 할당할 수 있지만 true와 같은 불리언 값을 할당하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intersection 타입입니다. intersection 타입은 여러 타입을 하나로 결합하여 결합된 모든 타입의 멤버를 포함하는 새로운 타입을 만듭니다. ampersand 기호를 사용하여 여러 타입을 연결해 줍니다. 이는 기존 타입을 조합하여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시를 보면 hasName interface는 name 속성을 hasAge 인터페이스는 age 속성을 정의합니다. 이때 type person equals hasName and hasAge를 사용하면 person 타입은 hasName의 name 속성과 hasAge의 age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타입이 됩니다. 따라서 myPerson 객체는 name과 age 속성을 둘 다 가져야만 유효한 person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석으로 처리된 interface employee extends has name has age와 같이 인터페이스 확장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intersection 타입은 타입 별칭을 사용하여 여러 타입을 유연하게 조합할 때 특히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타입스크립트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타입부터 시작해 함수, 인터페이스, 그리고 클래스와 generic, 마지막으로 타입 내로잉과 타입 조작까지 타입스크립트가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부여하고 개발 경험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통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